네, 스마트 팩토리 SQC 기초 통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 통계다 보니까 좀 강의할 내용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번 주 강의를 쭉 찍다 보니까 제가 밑에 자막이랑 이거 위에 머릿말을 안 넣었네요. 네, 좀 요즘 좀 바빠서 제가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강의 자료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네, 좀만 양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지금 주말인데 그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뭐 편집도 하고 뭐 그러려고 이제 나왔다가 이게 찍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우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실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도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네, 이 사이트는 지오지브라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geozebra.org인데요. 이 사이트, 네, 지오지브라입니다. geozebra.org라는 사이트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학에 관련된 앱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픽 계산기, 3차원 계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네, 뭐 탄젠트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사인 뭐 예를 들어 뭐 30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뭐 파이를 넣어볼 수도 있고 뭐 0.5 파이 뭐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지오지브라에 보면은 클래식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기하도 있고 뭐 한데 예, 확률이에요. 확률을 클릭해 보시면 뭐 클래식에서도 되는데 뭐 확률이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중간에 자기가 한 걸 저장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이산확률 분포를 배웠잖아요. 이산확률 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에서 아래쪽에 이항 분포, 파스칼 분포, 포화송 분포, 초기화 분포인데 우리가 초기화 분포를 배웠으니까 초기화 분포부터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기화 분포에서 여기 모집단 크기라고 되어 있는 게 라지 n에 해당하고요. 그럼 20개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서 스몰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np예요. 이렇게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5개로 해주시고 아까 제가 문제에서 샘플을 5개를 뽑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분량이 딱 2개일 확률이 얼마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 20개 중에 5개가 분량인데 샘플 5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0개일 확률이 0.1937, 1개일 확률이 0.4402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초기화 분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0, 1, 2, 3, 4. 그 다음에 5개 중에 5개가 다 분량일 확률은 엄청나게 작아요.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모집단의 크기가 달라지면은 확률이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분량률이 전체 분량률이 똑같더라도 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지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럼 200개 중에 50개인 경우에 분량이 딱 2개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달라졌죠. 보이시나요? 아까 20개 중에 5개일 때는 5개일 때는 분량이 딱 2개일 확률이 0.2935였는데 200개일 중에 50개일 때는 2663으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럼 2000개 중에 500개일 때는 2639 또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약간씩 이 분량률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복원 추출인 이항분포는 어떻게 생겼을지 역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0개고요. 분량률이 우리는 이제 0.25인 경우였으니까 그랬을 때 분량품이 딱 2개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669가 되죠. 네. 이때 20개는 모집단이 아니구나. 네. 샘플 5개. 역시 샘플이 5개일 때 분량이 딱 2개만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하면 0.2637. 포화 송양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포화송 으로 한번 볼게요. 포화송이 우리가 1.25였는데 역시 분량이 2개일 확률을 구하면 0.238 역시 또 비슷한데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확률 값들을 이렇게 다르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할 때도 연속 확률 분포 여기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게 그래픽 뷰로 이렇게 카피를 하거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PNG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과제를 내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서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저는 보통 스프레드시트로 과제를 내니까 거기서 직접 그리는 게 더 빠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는 뜻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한쪽만 있는 경우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뭐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누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항분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누적으로 하면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곡선을 이렇게 가까이 그려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네. 이거 왜 안 사라지지?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지오지브라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뭐 스프레드시트가 익숙하지 않다면 혹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뭘 배울 때 필요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응용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오지브라의 뭐 그래픽 계산기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하면 네,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다양하게 그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지오지브라 쳐보면 사용법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레드시트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좀 네, 그랬는데요. 자, 보시면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hypergeom.dist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나눠드린 파일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본자 그러면 20개 중에 5개가 불량인데 표본이 5개고 그 중에 2개가 불량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29.35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이퍼 지옴이라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하이지옴입니다. 네. HYP까지 하면은 여기 나와요. 하이퍼지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오고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게 몇 개가 불량일 확률이냐에 2개예요. 샘플 안에 불량인 개수, 그 다음에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불량의 개수, 그 다음 모집단의 개수 이렇게 합니다. 네. 이상하게 그 엑셀에는 있는데요.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요 하이퍼지옴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만 누적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누적을 구하려면 따로 누적 함수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구해놨어요. 각각 x가 0일 때, 1일 때, 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의 그 매스 펑션, 그러니까 딱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더 헷갈리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확률들을 구한 거고 얘는 그거보다 같거나 작을 때 누적 확률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구할 때에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이따 빨리 하겠지만 하이퍼지옴을 쓰는데 요 x만 달라지니까 그 다음은 추출 횟수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고정을 하기 위해서 F4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고정시키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해서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래쪽을 다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100%가 되고요. 모집단의 불량품이 총 5개니까 x가 5보다 커질 가능성은 없죠. 네, 그래서 5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을 하려면 0일 때는 뭐 그대로 옆에 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량이 1개일 확률이 44%고 불량이 0개일 확률이 이거니까 이렇게 2개를 더하면 되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2개를 더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2개를 더하면 되고, 이렇게 2개를 더하면 되고, 마지막도 네, 이미 그 전까지 누적되어 있던 거에다가 새로 생긴 확률을 계속 추가로 더해주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확률, 그럼 1이거나 0일 확률이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2개를 더한 건데, 혹은 그냥 이렇게 구한 거랑도 똑같겠죠. 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항분포를 한번 보면, 이항분포는 이름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얘는 아까도 봤지만 모집단에 대한 얘기는 없고 샘플 크기와 각각이 불량일 확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불량 확률이 25%였거든요. 네. 지금 샘플 크기가 5니까 이 뒤쪽은 필요 없어요, 사실. 네. 뒤쪽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뭐 더 커질 때는 뒤쪽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불량이 딱 1개이거나 뭐 2개일 확률, 위에도 1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불량이 1개일, 불량이 2개일 확률이잖아 이건. 네, 불량이 2개일 확률입니다. 불량이 2개일 확률을 구하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불량이다. 샘플 크기는 5개다. 그런 다음에 확률은 25%다. 그 다음 누적을 할 거냐, 그래서 false로 합니다. 딱 2개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누적해서 0, 1, 2를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구하면 26.37%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누적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옆에서처럼 똑같이 해주면, 이제는 그냥 누적 확률 함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요걸 이렇게 쓰고요. 같이 해보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되어 있겠지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x는 왼쪽에 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불량 개수는 2개 고정을 불량이 아니라 샘플 개수는 5개 고정을 하고요. 각각의 불량률은 25%로 고정을 하고 누적이 아니다 이러면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붙여주면 이렇게 계산이 잘 됐습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뭐 아래쪽은 안 썼지만 어쨌든 100%가 됐겠죠. 그런 다음에 누적하는 거 수동으로 누적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얘랑 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더해주면, 지금 이렇게 왼쪽 위쪽을 같이 더해줬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더해주면 역시 누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어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가 되겠죠. 63.28. 위에랑 비교하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누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누적을 하려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요.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개수와 고정, 확률 고정을 한 다음에 누적 부분에 true를 해주면 돼요. 네, 참 true 해서 true를 해주면 이렇게 다 먹었고, 왼쪽에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누적을 계산해 준 것과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그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구해주면 똑같이 63.28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랑 포화송분포는 이 누적 옵션이 있어요. 그게 좀 더 편한 점인데 이상하게 초기화 분포가 없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포화송분포입니다. 포화송분포는 이름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왜 이것만 소문자로 됐지? 특이한데?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포화송분포는 평균값과 x값만 있는데 이게 1.25로 하기로 했었죠. 네. 그랬을 때 구해보면 포화송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네. POISSON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x값 그냥 넣으면 돼요. 그 다음 평균값 넣으면 되고 누적 여부 false 이렇게 넣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럼 누적도 역시 그냥 이건 뭐 누적으로 그냥 구하면 안 되나? 돼요.
네. 1 하고 평균 1.25 하고 누적 여부 true 하면 끝나요.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64.46이에요. 근데 일일이 계산을 해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포화송의 특징은 1.2 샘플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 x 값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확률은 엄청나게 작아지겠지만 계산은 돼요. 얘는 지금 샘플이 5개이기 때문에 분량이 5개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포화송은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더 크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 시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포화송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x를 넣고요. 평균이 1.25죠. 고정을 하고 누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계산해 준 다음에 쭉 다 복사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뭐 거의 0이지만 사실은 볼 일은 없지만 아주 많이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긴 돼요. 값이 있긴 있어요. 0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자 이걸 또 누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놈과 위에 놈을 같이 더해주는 작업을 계속을 하면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거의 100%예요. 뭐 이게 확대해 보면은 아주 소수점 아래쪽에서는 뭐 99.599 뭐 이렇게 가긴 할 텐데 거의 상관없고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한꺼번에 그냥 바로 누적으로 쓰려면 x 넣고 평균값 넣어서 고정 F4로 고정해주고 누적 여부만 tru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Ctrl C, Ctrl V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똑같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 수식과 똑같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으로 계산을 해줘도 이렇게 좀 노가다로 계산을 해줘도 삽질로 계산을 해줘도 역시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항분포 요 세 가지의 관계랑 그 성질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까지는 오늘 좀 힘들 것 같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내용이 많으니까 혹은 연속 확률 분포 할 때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고 이항분포를 그 이산 확률 분포들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항분포를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범위 입력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입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 여기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항 확률 분포, 이항 분포를 가지고 범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 달러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F4로 고정자를 붙여가면서 그 Ctrl C, Ctrl V를 할 때 X 값, 요 주황색은 따라 내려오되 요 보라색과 초록색, 이걸 뭐라고 시안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 두 색깔은 움직이지 않기를 이렇게 바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범위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 입력은 뭐냐면 제일 먼저 값을 출력할 범위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값을 출력할 범위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범위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손을 떼도 괜찮은데 그런 다음에 이 코를 누르고 이제 함수 입력 시작할게요. binom dist 이렇게 한 다음에 x값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x값인데 x값을 0부터 이렇게 5까지 다양하게 입력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걸 쭉 이렇게 드래그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5가지를 한 번씩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5가지가 안 변할 값들은 그냥 한 번만 입력하시면 돼요. n 5개 p 25% 뭐 고정자 필요 없고요. 성공 그 누적할 거 아니다. false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세요. 왜 이러냐 이거.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어레이 포뮬라라고 나오죠. 그죠? 어레이 포뮬라라고 나오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셔야지 입력이 끝나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다시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모든 범위에 값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모든 그 범위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끔 하는 방식을 어레이 포뮬러라고 해요. 클릭해 보시면 나머지 셀들은 변한 게 없고 이 셀만 이렇게 변해요. 물론 이렇게 범위 입력을 해 놓으셔도 여기서 값 이렇게 변화시킨 거에 다 영향을 자동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아주 다양한 경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세 가지 표예요. 세 가지의 표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한꺼번에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세 가지 표예요.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샘플의 크기가 5개일 때 N5, 샘플의 크기가 10개일 때 N10, 샘플의 크기가 20일 때, 표본의 크기가 50, 20일 때 확률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5개일 때 분량이 0, 1, 2, 3, 4, 5가 나올 때, 그러니까 5개를 뽑았는데 분량이 하나도 안 나왔을 확률, 5개를 뽑았는데 분량이 1개 나왔을 확률, 5개를 뽑았는데 분량이 2개 나왔을 확률, 이런 걸 구하자는 거죠. 게다가 모집단의 분량률이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25%일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를 다 바꿔가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의 개수가 5개일 때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분량률이 달라질 때, 그리고 분량의 개수가 달라질 때 이항 확률 분포를 구하자는 거예요. 어렵겠죠? 이걸 다 지우고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영역을 다 선택을 하세요. 이 가로 세로 영역을 다 선택을 하시고 이꼴 누르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시작합니다. 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값이 뭐죠? 불량품의 개수 x예요. 그럼 왼쪽에 이렇게 5개가 있죠. 얘들을 다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샘플의 개수 5개는 고정이에요. 물론 샘플의 개수를 뭐 변화시키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 다음 성공률 P를 입력하는데 P가 이렇게 변해요. 가로로 변하고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5개를 드래그를 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누적할 거 아니고요. 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거니까 PMF를 구할 거니까 그냥 네. false로 해서 둡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셔야 돼요. 그럼 어레이 포뮬라라는 형태가 나오고 엑셀에서는 이게 그냥 바로 엔터예요. 바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면 어레이 포뮬러를 한번 바꿔주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 하고 P 값이 변할 때 그리고 X 값이 변할 때의 요 이항 분포의 확률값 계산을 한꺼번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P가 0.05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분량률이 0.1일 때의 그래프는 또 이렇게 되고 네. 분량이 0일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한데 네. 경우에 따라서 분량이 1개일 확률이 더 높은 애들도 있죠. 분량률이 올라가면서 노란색인 경우에는 역전이 되죠. 분량률이 1개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뭐 이렇게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차트 수정해서 차트 종류를 네, 선 차트로 바꾸셔도 돼요. 네, 선 차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그리는 법까지 좀 더 익히시면 좋겠고요. 이항 분포를 이렇게 범위 입력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항 분포뿐만 아니라 초기화 분포, 뭐 포화송 분포, 정규 분포 다 돼요.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범위 입력, 어떤 입력값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때의 결과값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 좀 더 하시면 나중에 과제를 하시거나 또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프 그리는 법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뭐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네,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면 네,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받을게요. 네, 요 행들을 다 포함해 주는 게 좋아요. 요 가로 세로 축을 다 포함해 줘야지 나중에 요 축 제목으로 얘들이
쓰려고 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삽입 차트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계열 중에 하나가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B열은 제목인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면은 B열을 라벨로 사용 체크를 해주시면 B열이 사라지고요. 10행이 0.5, 0.1 이것도 네, 헤더잖아요. 헤더로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간단하죠? 게다가 이 차트 유형을 아까처럼 선 차트가 난 더 좋겠다. 그럼 선 차트로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고요. 맞춤 설정에서 계열 클릭해 주시면은 점을 나는 좀 보고 싶다.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면 점을 이렇게 7포인트 정도로 해주시면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뭐 선 두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여기서 바꾸실 수 있고요. 뭐 추가로 해서 각 포인트만 따로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차트를 제가 그려달라라고 하면 과제에서 이렇게 그려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산 확률 분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나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건 다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꾸 길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 통계 파트라서 좀 분량이 많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좀 길게 떠들어서 그렇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 이게 실습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실습을 해보시면서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